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LG엔솔 매도 리포트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디서 냈는지, 얼마를 목표가로 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은행에는 현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무슨 소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골드만삭스픽 10개 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창업 사장님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르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국채금리 강세 속에서도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폭은 다우존스 1.06% 상승,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각각 0.8%, 1.2%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른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국채금리 움직임 이런 것들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월스트리트전에서는 12월보다는 1월 CPI가 0.4% 정도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2%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증시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바로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또 금리야 지겹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맨날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장중 최고 1.97까지 올라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19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10년물 금리가 2%를 돌파할 경우에는 주가가 그때는 살짝 또 흔들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금리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빠지는 거는 지금까지와 그랬듯이 결국은 그게 또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은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미국에서 세탁기를 만드는 업체 이름이 세이프가드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탁기가 너무나 좋고 그 와중에도 가격이 싸니까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보여달라 이렇게 떼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때가 통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시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를 겨냥한 조치인데요. 어느덧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리고 3년 시행 후 한 차례 더 연장이 되었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 대에 관세 14에서 30% 그리고 부품은 쿼터 13만 개에 관세 0에서 30%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WTO에 협정 합치 여부를 가지고 다퉜는데요. 그런데 그 분쟁에서 드디어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쟁 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1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미국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NS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 1위는 틱톡.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SNS 기업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최근 모바일 마케팅 회사 한 곳이 SNS를 조사를 해봤는데 틱톡이 제3자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공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사용되는지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종 피해 사례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틱톡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특히 저 기릿은 빼놓고 MZ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조사업체 백리코에 따르면 전 세계 10살에서 29세까지 그 사이 MZ세대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도 50%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50%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의 50% 이상이 틱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 이러한 걱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편 틱톡은 과거에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전송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바로 그분이 있었죠. 도란뿌 대통령.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사용 금지 대신에 외국 앱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강화시킬 거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금 안 다루겠다는 중국 은행, 현금 없는 사회 접근. 중국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게 아닌데도 입출금 등 현금 관련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곳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딱 갔는데 현금 관련 서비스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겠죠.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그 다음에 위챗페이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까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은행의 고객은 지폐나 동전으로 된 현금을 직접 입출금하지 못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예금, 출금, 대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야, 중국이 이런 곳에는 확실히 앞서 나가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중국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빡세게 진행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뉴스에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SCMP는 최근에 발표는 중국 은행들이 어떻게 디지털 뱅킹에 집중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이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로 행진을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두 중소은행의 현금 없는 은행 선언은 중국이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전면한 데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서두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 위안화 보급. 참고로 가상화폐랑 디지털 위안화를 딱 들었을 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가상화폐의 장점은 바로 탈중앙화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킹할 수 없고, 그리고 플러스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야 생각해봐라, 미국이나 중국 걔네들이 그거 그냥 냅둘 것 같아, 이런 말을 항상 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탈중앙화는 완전 그냥 멍멍이한테 주고 중앙 집중에 완벽하게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위안화는 100%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뭐로 지금부터는 척이리씨 만약에 중국인이라면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얼마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나라가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경제 사회 통제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혹시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때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디지털 위안화는 그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보급해 내부적으로는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양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걸 딱 봤을 때, 야 진짜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현재 기다리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LG엔솔 첫 보예수 물량 이번 주 풀린다는데 주가 첫 고비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주말부터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리마인드 할 겸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대장주 LG엔솔이 어느덧 상장한 지 보름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신규 상장 종목이 거쳐야 될 바로 보예수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통 주가를 떨어뜨리는 보호예수 해제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딱 이틀 뒤입니다. 오는 11일 LG엔솔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15일 의무보유 물량인 45,281주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 신경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이런 물량은 대부분 시장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현 주가가 공모가 30만원보다 80%나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증권가에서는 15일 의무보유 물량 해제가 LG엔솔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일 거래대금이 1조 원에서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겨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0억 정도밖에 물량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물량은 소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달 27일 풀리는 1개월 보예수 물량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개월에 풀리는 물량은 무려 170만 주인데요. 이는 방금 전에 말했던 15일
의무보유 해제 물량의 3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주가 기준으로는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결국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LG엔솔을 장기 투자로 보고 있지 않고 단기로 보고 있다면은 27일 전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은 욕심을 조금 컨트롤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거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규 상장 기업들은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된 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1개월 보호해수 예제 이래 카카오뱅크는 4.2%, 크래프톤은 5.8%, 카카오페이는 1.6%씩 떨어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엔솔 오늘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과연 도대체 누가 냈는지 무슨 소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SA 영업이익 증가폭 예상보다 적어 LG엔솔 팔아라. 홍콩계 증권사 CLSA가 LG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45만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기차 사업의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조 4천억을 내놓은데 3분기보다는 성장을 했으나, 그런데 그 와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자동차 칩 쇼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 상승폭이 1.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LG엔솔이 작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CLSA는 목표가 45만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매도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자금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빠지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LG엔솔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LG엔솔이 과연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진짜 60만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물가 뛸 때 주가 오른 주식 10개. 자, 저 기리씨 봤을 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어디에 될까요? 바로 글로벌 투자원의 골드만삭스는 가격 결정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은 제품의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팬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랐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최근 5년간 높은 가격 결정력을 보인 10개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아래 보니 팜 올리브, 3M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미국 주식을 하신 기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대 사장님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그리고 치킨집 차리는 20대 사장님. 5년 전 이벤트 기획회사를 앞두고 편의점을 시작한 조시온씨. 임대료는 본사가 낸 대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편의점 한 개를 더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편의점 점주하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려 20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은퇴하고 치킨집 차린다, 이런 말도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창업교육 수료자 중 20대 비율이 22%로 예전보다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20대가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수준의 취업이 어려워진 영향도 크지만, 그런데 이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런 점도 20대가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기리스는 아주 100% 공감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건 솔직히 남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창업을 시작하면은 좋든 싫든 내일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지금 현재 20대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20대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이 기존에 있었던 소상공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20대가 창업을 하지만 결국은 레드오션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조금은 암울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40% 넘게 줄어 한 달 평균 15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창업을 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똑같은 치킨을 파는데 뭔가 한 가지는 달라야 그 치킨집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겠죠. 혹시 기분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를 이미 지금 하고 계시다면 꼭 이런 선택에 후회가 없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커피값 줄줄이 오르자 직장인 아침마다 텀블러 씻어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직장인 박재석 씨는 요즘 아침마다 텀블러를 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타벅스, 폴바셋 등 다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텀블러나 개인 컵을 가지고 오면은 100원에서 5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예전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최근 잇따라 커피값이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은 한 번에 몇백 원씩 할인받는 게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어차피 일회용 컵이 낫지 않겠어?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돈 몇백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0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400원 할인받는 게 아니라 커피값의 10%를 할인받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400원 하면은 별로 크지 않은데 10% 하니까 야 갑자기 엄청 커 보이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의 몇백 원 때문에 텀블러를 한다고 아유 야 그거 얼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저가 매수 추천. 메리츠증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며 저가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원, 투자 의견은 매수, 상승 여력은 38%나 있다고 하네요. 말했던 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1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01억, 순이익 309억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실적 이유는 일단 의류 호조가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의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매출액은 15% 증가한 684억 원, 영업이익은 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사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그 다음에 57%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엽기적 부담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게다가 신규 브랜드 투자로 수익성이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접근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전일 기준 12개월 선행포가 11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은 수입품 선호 증가에 따른 유일한 수혜주라며 내수 비중이 75%로 중국 25%보다 높아 중국 소비 위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화장품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러한 리포트 플러스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10%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0일선을 깔끔하게 회복을 할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즐겁고 그 다음에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